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7월 24일 일요일입니다.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7월의 마지막 주 각종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1.8%대 하락을 했고 S&P 500 지수 0.9%대, 다우존스 0.4%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기업 실적 등이 좀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을 했는데요. 일부 스냅 같은 기업들이 한 39%대, 그리고 시게이트가 한 8%대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. 그 외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.4%대 하락에 그쳤다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의 하락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특히 이제 장 후반에 달러와 약세의 영향, 그리고 또 일부 헬스케어 업종들의 견고한 실적 발표 등으로 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줄어들었던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주가 중요하죠.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특별한 일정이 없이 소강 상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FOMC 회의라던가 GDP 속보치라던가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7월 마지막 주에 좀 향방에 따라서 8월 이후에 시장과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7월 28일 새벽이 중요할 거예요.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또 2분기 GDP 속보치 공교롭게도 동일한 날 발표가 됩니다.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할 확률이 70% 이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, 100 베이시스 포인트, 즉 1% 금리 인상 확률도 물론 한 25% 정도가 됩니다.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25% 정도 이미 알고 있다고 본다면은 시장에 이미 예정된 금리 인상이었던 만큼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겠다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7월에 만약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요, 미국의 기준금리도 2.25%에서 2.5% 또 그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 자체는 이제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,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좀 금리에 대한 통화에 대한 부담은 이제 또 역시 피크아웃을 치고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의견은 지금 상당히 좀 분분합니다. 애틀랜타 연준 쪽에서 의견으로는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한 1.6% 정도 좀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, 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0.8%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겠다, 그런 우려감도 일부는 있지만, 블룸버그의 컨센서스가 만약에 맞다,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래도 좀 성장으로 반전을 한다, 이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후퇴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이 좀 당분간의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발표됩니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, 아마존,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요. 보잉, 화이자,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됩니다.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S&P 500 지수 편입 종목 중에 3분의 1 정도가 기업 실적을 발표해요. 그만큼 이번 주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도요,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7월 마지막 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좀 좋은 기업들은 7월 달 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넘어간 그런 좀 추세인 것 같고, 실적이 좀 안 좋고 좀 작은 회사들은 이제 8월 중순에 날짜에 맞춰가지고 좀
거의 마감에 임박해서 발표를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도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 있다.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각자 보유 종목들에 대한 좀 실적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시장은 이번 주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금 뭐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, 또 일각에서는 지금 좀 우려가 있는 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좋지 못하지 않을까,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. 특히 이제 공포감을 심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 지난주까지 기술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락할 것이다,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. 그렇지만 일단 원숭이 두창은 아직까지는 와닿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고, 시장은 결국 조정을 보일 때 또 다시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2,500선 정도까지는 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2,500선에 뭐 꼭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목표를 낮춘다고 본다면은 2,480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뭐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1차적인 목표치를 한 2,480 정도로 잡으면은, 또 만약에 그 고지가 안착이 된다면은 다음 목표치는 2,650선 정도,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뭐 또다시 2,400선을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탈을 시켰는데, 뭐 우선적으로는 2,400선에 대한 안착이 중요할 것이고, 그 전에 일단은 21선 라인 2,350선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.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이 21선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은 조정은 좀 뭐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탄탄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, CJ 제일제당. 뭐 제가 그동안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트에 가보면요, CJ 제일제당에 뭐 비비고 정말 많습니다. 가격이요, 다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 지배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이거를 안 살 수가 없고, 그런 부분들, 그래서 실적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또 원자재 가격들이요, 뭐 원재료 가격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크아웃을 쳤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가공식품의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원재료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면은 식품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요,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조정 시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, 1월 달에 33만원대, 뭐 34만원대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조정을 보일 때 사실 뭐 36만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같은 기업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요,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을 꼽아봤습니다. 국내의 주택, 그리고 또 해외의 수주,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건설이 사실 주가가 정말 이 정도 수준 4만원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기업은 아닌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상반기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주가의 움직임이 역시 21선 위에서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지난주에 움직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좀 뭐 목표 주가 짧게 잡더라도 최소한 45,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,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건설주들 뭐 다시 한번 상당히 좀 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 있는 구간이고, 해외 쪽에 대해서 지금 제2의 뭐 중동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지난번에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동붐 하면 떠오르는 기업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,
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7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